안녕하십니까. 일요 리서치입니다. 이제 선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결론이 네. 나오는데 네. 이제 선거 이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일단 건설 쪽은 워낙 지금 녹음을 할까 했을 때 일단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금융도 대선 관련 정책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 못 들어갔잖아요. 네. 회의가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갖고 얘기 좀 합시다. 예. 네, 각 후보제 분들의 공약집이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금융업종과 관련된 이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점검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그 위에 표를 조금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고, 양대 후보의 세부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그 아래에 이제 표들에 또 별도로 정리를 해놨는데, 그래서 사실 뭐 금융업종이라는 게 이제 정책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이제 변화나 좀 영향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은 할 수 있는 거고, 전체적인 뭐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느낀 정리를 하면서 좀 특징 내지는 좀 이제 영향이나 이제 전망을 좀 해보자면은, 그 양대 후보분들 중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현 정부의 이제 금융 정책이나 아니면 이제 금융 당국의 입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, 그다음에 뭐 이제 규제 형평성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핀테크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높은 잣대를 요구하고 계신 것 같고, 그리고 또 금융 소비자의 권익이 조금 이제 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그런 대책들을 좀 마련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 지사 생활을 하시면서도 비슷한 정책들을 많이 좀 집행을 하신 걸로는 파악이 되는데, 결국은 이제 이 은행권에 한정해서 조금 본다면은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, 그러니까 공공적인 역할을 좀 많이 부여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공약에서도 조금 확인이 됩니다. 은행이 좀 너무 마진을 많이 남기고 공공적 역할을 잘 못한다 보는 거죠. 뭐 그런 아주 부정적인 시각까지는 전 아닌 것 같고, 그냥 이제 뭔가 좀 더 이제 그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일단은 코로나 관련된 지원을 계속적으로 좀 계속하고 오히려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, 그다음에 기본 대출권이라든지 뭐 국민 상생은행을 설립한다라든지, 그러니까 약간의 더 금융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두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. 금융 지원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네네. 부채 많은 어떤 그런 좀 일금융권 잘 못 쓰시는 분들은 네. 상당히 이재명 후보 정책을 선호할 것 같아요. 그 청년들 대상으로는 뭐 1,000만 원 정도까지는 아주 초저금리로도 대출을 뭐 집행하시겠다라는 계획도 있고,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약간 이제 공공의 이제 그런 가치를 좀 더 우선시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, 그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게 딱 금융은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된 공약들이 가장 좀 이제 현 정부의 그런 이제 기조와 좀 대비되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일단은 그 LTV를 많이 완화하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계시고, 그다음에 공급을 확대하고,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도 조금 전향적인 그런 조치들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, 그다음에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2년간 배제한다라든가, 아니면 종부세 체제 자체를 좀 개편하겠다라든가, 그래서 주택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는, 그리고 또 은행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조금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조치들이 있는 거는 맞는데, 또 하나 조금 특징적인 거는 이게 은행에 관련된 또 공약 내용 중에 있는 부분인데, 예대금리 차가 최근에 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는 거를 좀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, 이런 이제 마진을 너무 많이 예, 남기다 이거죠. 네, 맞습니다. 가상금리에 대해서 적정하게 규제할 수 있고, 이걸 또 법률적으로도 좀 이제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어서, 약간 이제 좀 역시 좀 금융 소비자들, 좀 사주들의 입장을 조금 이제 대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양 후보 공통적으로 이제 은행, 증권, 보험 이렇게 나눠봤었을 때 그래도 가장 우호적인 정책 기류가 좀 감지되는 부분이 이제 증권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, 왜냐하면 뭐 이재명 후보는 뭐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자본시장의 육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고, 그다음에 윤 후보 측에서도 이제 양도세 폐지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주식 투자의 저변이 좀 많이 확대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, 물론 좀 그런 이제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이제 공약들을 발표하신 것 같아요. 결국은 증권사들이나 이 자본시장 성장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
조금 우호적인 게 어느 후보가 이제 되시던 간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내용 중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최근에 고민하는 건 부동산 관련된 거고 네네. 어쨌든 간에 윤석열 후보 측은 집을 여러 채 가져도 해야 좀 집을 임대도 주고 이게 나아진다. 뭐 이런 사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공급 확대가 그치. 보면은 예, 그 표에도 있지만 이제 두 후보 다 이렇게 갖고 계신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약간 공공 부분에 조금 더 치우쳐 있고 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는 윤 후보 측에서 좀 더 강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계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 대출 규제도 사실 양 후보 다 이렇게 들어 있긴 합니다. 근데 그 실수요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LTV 70%로 완화하겠다라는 건 사실 윤 후보 측 공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. 그래서 부동산은 윤 후보 측이 좀 그런 것 같고 네, 좀 우호적이고 주식 쪽은 이재명 네, 후보 측이 좀 더 네, 그렇게 이제 네. 개략적으로는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은 전반적으로 좀 금융 소비자의 입장을 조금 더 대변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뭐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윤 후보 측의 공약들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금융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우호적일 수는 있다.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는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은행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규제가 만약에 완화가 되면 직접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이제 은행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맞거든요. 근데 예대금리 차랑 관련된 이 규제 내용이 사실 조금 은행권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그쵸. 부분인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의 그림 4번 마지막 그림에 있는 내용인데요.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 예대금리 차가 최근처럼 이게 확대될 때 뭔가 금융당국이 여기 개입할 수 있게끔 이제 은행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선거 이후에 금융주들 어떨 것 같아요? 상대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주가 잘 견조하다가 글로벌 은행주들이 최근에 많이 급락했잖아요. 많이 예 금리도 좀 많이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커지고 이런 상황이고 근데 조금 많이 조정을 받아서 전 오히려 이제 선거 이후에는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은행주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하반기 이후에 좀 조정이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뭐 이렇게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한 거는 사실 외부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뭐 지금 1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큰 이제 위험 요인이 아직은 없을 것 같아서 전 오히려 조금 안정화되고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주 뭐 부정적이다 혹은 아니면 기존의 이 공약들이 기존의 금융 이제 정책이나 이런 스탠스에 비해서 좀 급격한 부분들은 사실 없기 때문에 이 정책이 아주 긍정적인 이펙트도 사실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부정적인 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어떻게든 간에 글로벌하게 뭐 러시아 디폴트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 네. 크레딧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잖아요. 네.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장단기 금리 차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축소가 급격히 축소돼 있는데 이게 네. 이제 뱅킹 애널은 매크로를 같이 좀 보기 때문에 어때 보여요? 뱅킹 담당자 입장에서 현재 글로벌 금융 시장 상황은? 뭐 저희 전략팀이랑도 항상 저희 의견을 많이 주시고 제가 많이 여쭤보고 하지만 하반기 이후로는 이제 지표들이 좀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쵸. 이제 맞다고 하고 어쨌든 이 물가 부담이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이제 유가 100불 이상 만약에 장기간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각종 부정적인 영향들이 좀 이제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그럼요. 같긴 하거든요. 유가가 네. 높게 유지되면 아주 간단합니다. 기업들은 그만큼 비용이 늘어서 돈을 못 벌고요. 수출도 무역 수지는 상당히 악화되고요. 네. 당연히 수출이 그렇게 되면 성장률이 둔화되죠. 네.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죠. 이제 이게 어떤 외부적 변수에 의해서 급격히 악화되면 빨리 그런 우려들이 다 반영되는 구간이 오는 거 아니냐 지금. 네. 오히려 그래서 지금부터 주식을 좀 하자는 의견을 내드리는 건데 네. 여하튼 상황은 저희가 차근차근 밟고서 내려오려고 봤던 변수들이 한꺼번에 탁 일시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시에 반영되는 구간에서는 상당히 두려워들 하실 거예요. 근데 저희들은 보통 이렇게 두려워할 때가 의미 있는 변곡점이라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정말 크레딧 위험까지 확산될 거냐 뭐 지켜봐야겠죠.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은 그냥 그렇게 너무나 예, 지금 충당금들이 은행도 크지 그렇죠. 않을 것 우리나라 같고 그렇죠. 또 아침에 뭐 저희 회의에서도 서로 의견을 공유했지만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이상 징후가 없는 상황이고 뭐 이제 CDS 프리미엄이나 뭐 이제 YS 스프레드나 이런 금융
기관들의 그런 이제 뭐 차입이나 이제 신용과 관련된 여건들도 크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외부적인 그런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그 전에 이제 뭐 신유호 팀장도 펀딩 리스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위험 요인들을 위험 요인이 그 하여튼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외부 변수가 커질 때는 사실 제한적으로 볼 그리고 수밖에 또 없는. 하나 이제 3월에 이제 미 연준에서 25bp 금리 인상으로 이제 조금 그 시각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글로벌리 금융주들을 조금 최근에 짓눌러 왔던 요인이었는데 그쵸. 이미 말씀대로 센터님 말씀대로 그런 요인들이 다 빨리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저는 뭐 이제 은행이나 보험주처럼 이제 금리에 민감한 업종들이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안정화되면 반대로 좀 이제 탄력이 다시 좀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싸져 하고. 있으니까. 예. 근데 다만 연간으로 봤을 때 하반기 이후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은 있다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실 투자하기 상당히 비우호적인 환경이긴 한데 저는 뭐 이 정책과 관련된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지표들이 안 좋아진 것들을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하는 레벨까지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하여튼 뭐 봅시다. 뭐 이 선거가 이제 막판이니까 굉장히 뭐 격앙된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예. 그래서 또 이게 금융업종이 사실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이제 업종이다 보니까 조금 이후의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. 그러니까 이게 참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같은 거 하는 게 피곤한 게 뭐냐면 나는 쑥쑥 그냥 별 생각 없이 얘기하는데 막 의미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다들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선거도 네, 뭐 네, 사실 뭐 각자 투표하는 거죠. 뭐 네. 누가 될지 모르는 거고 네. 주식시장도 그런 건데 이렇게 의견일 뿐입니다. 이걸 갖고서 너무나들 막 격앙돼드리는 것 같아서 일단 빨리 끝나야겠어요 선거도. 그래야 좀 네, 조금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이런 이제 그쵸. 예,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거쳐지면은 예,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. 어휴 피곤하지 오늘 이렇게 점심 이 하루만 더 남으면 모레 쉬는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함께 고민하시죠.